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 2회차 단독자입니다. 오늘 심리학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리학자 아들러가 얘기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고 내용을 한두 가지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상을 이번에 촬영하는 거에 더해서 아마 하나나 많아도 2개 정도는 더 촬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들러를 다루는 영상을 총 합쳐보면 한 4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뭘 말씀드릴 거냐? 바로 보상이라는 개념과 열등 컴플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 너무 유명하죠. 이 사람이 리비도라는 개념을 얘기했고, 이것은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이러한 개념 중에 핵심적이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적 욕동이라고 굳이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프로이트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행동하는 그 근원이자 인간이 이걸 통해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동인으로서 생각을 했던 거, 그런 핵심적인 거라고 봤던 겁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아들러는 이러한 것에 부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게 어떻게 바로 성적 욕동이 될 수 있냐, 이런 것은 동인이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바로 열등감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 이러한 열등감은 반드시 인간에게 있는데 이것을 누구나 다 극복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라던가 마음 상태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가짐이라던가 마음의 작용이 결국 보상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상이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프로이트의 방어기제라는 것도 되게 유명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방어기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보상이죠. 여기에는 승화도 있고, 그쵸? 그런데 이 보상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던 이유가 이제 조금씩 이제 밝혀질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성적이라는 것이 이제 학생에게 있어서 예를 들면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자신의 미래와 앞날을 간접적으로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 이 성적을 예를 들어가지고 성적이 낮아졌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학생은 보완하려고 생각을 하겠죠. 올려야겠다. 뭔가 보상해야겠다. 자, 이럴 경우에는 2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공부 자체의 시간을 늘리거나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은 이거 성적 올리기 어려우니까 스포츠라던가 음악이라던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나의 역량을 강화시키자,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강점을 갖도록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겠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보완작용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들러가 봤을 때. 근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 누구나 다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아들러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자체를 부정을 하진 않았지만 이 리비도가 인간을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방어기제 중에 보상을 중시했다. 근데 이러한 보상은 예를 학생의 성적으로 들었던 것처럼 반드시 어떤 열등감을 극복하고 보완하려는 마음가짐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마음가짐,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가짐이 바로 행동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지, 리비도가 행동의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프로이트를 아들러를 말씀드리면서 또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제가 이제 프로이트 말씀드리면서 원인론하고 아들러의 목적론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썸네일에 적어놨었죠.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근데 프로이트를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부정하진 않았다. 하지만 보상이라는 개념을 방어기제에서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아들러가 봤을 때 누군가 타인을 통해서 나의 위치와 내 부족한 부분을 볼 수 있다라고, 되돌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보다 낫고 싶다, 이 사람보다 우월하고 싶다라는 우월 욕구를 반드시 지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낫고자 하는 거, 더 나아지고자 하는 이러한 우월 욕구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대적하지 못할 때, 한마디로 대적이라는 말이 좀 안 어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충족되거나 나에게 있어서 성취감을 주지 못할 때, 이럴 때 열등감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나는 쟤보다 저런 걸 잘하고 싶은데 쟤가 나보다 훨씬 잘하네. 나는 저러한 부분을 뭔가 이겨내기가 어렵겠는데, 저 녀석을 저러한 부분에서는 이길 수가 없겠는데 라는 생각, 우리가 살면서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열등감이라는 것을 극복하려는 보상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한마디로 이제 생활 습관이라던가 태도를 결정하고 개인의 인격을 형성한다라고 아들러는 봤던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열등감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과제를 타파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아들러가 얘기했던 보상 개념에 또 이어지는 게 열등 콤플렉스라는 건데, 이러한 열등 콤플렉스도 사실상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열등 콤플렉스는 뭐냐면은 내 열등감이 있죠. 이거에 고집하거나 집착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열등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고집과 집착하는 것을 더 넘어서 과시하거나 변명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열등감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런 게 부족한 거야 라면서 어떤 집착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당연한데, 이것을 마치 과시한다라는 거죠. 나는 이렇기 때문에 안 돼.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가 없어. 불리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제가 닥치죠. 그 과제라는 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요. 그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거부를 하는 일종의 구실로서 삼는다라는 거예요. 뭘? 열등감을.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바로 딱 떠오르실 겁니다. 나는 이런 열등감이 있는데 나는 인생의 이런 과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내 열등감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는가, 아니면은 열등감 때문에 안 된다고 거부하고 있는가, 이제 돌아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이러한 열등감을 과시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이기까지 하는 거, 변명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게 바로 열등 컴플렉스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열등 컴플렉스라는 것은 결국 나의 어떤 이러한 열등감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변명하거나 속이는 거예요. 타인과 나를 속이는 거죠. 과시하면서.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친구가 없다라고 쳐요. 그러면은 친구가 왜 없는가, 왜 생기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를 바로 내 열등감인, 뭐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탈모라던가 피부라던가 뭐 키, 뭐 덩치, 뭐 이런 것들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들로 내 신체적인 것들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뭐냐면은 기관 열등성이라고 부릅니다. 기관 열등성. 즉 기관 열등성이라는 것은 신체 기능이 타인보다 떨어진다, 타인보다 모자르다, 열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누가 뭐 연예인의 뭐 코라던가 멋있는 눈이라던가 이런 막 수려한 이러한 뭐 어떤 말빨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신체 기능이 이렇게 저 사람보다 모자랄까, 막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말빨은 신체 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 그쵸? 예, 이거는 뭐 좀 다른 부분이고, 예시가 좀 잘못된 것 같고, 뭐 예시를 꼭 들자면은 뭐 외모겠죠? 외모가 가장 이제, 적합하네. 예, 그죠? 외모, 눈, 코, 입 뭐 이런 부분들. 신체 부분들. 그쵸? 자, 그래가지고 결국 다시 돌아가면, 예시로 돌아가면 친구가 없다라는 게, 그 사람이 왜 친구가 없냐? 나는 열등감이 있어. 뭐 피부, 키, 덩치에 열등감이 있어. 그런 신체적인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 이게 바로 기관 열등성이자 바로 열등 컴플렉스다라고 보시면 이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인에 대한 우월감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나는 진짜 우월해지고 싶다. 우월감을 추구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열등감을 극복하지는 못하면서 이렇게 되고 싶다, 누구보다 나아지고 싶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또 다른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월 컴플렉스라고 이제 아들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열등 컴플렉스하고 우월 컴플렉스가 뭔지, 기관 열등성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관적으로 봤을 때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내가 나를 봤을 때 남들보다 열등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이 바로 열등감이라는 용어로 진정한 열등감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쟤보다 부족해. 나는 내가 봤을 때 평균적인 사람보다 이게 부족해. 이런 게 일종의 열등감이겠죠. 이 단독자 같은 경우에도 열등감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거에 있어서 솔직하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께, 시청자분들께 그냥 이실 직고 하듯이 다 말합니다. 왜냐? 그럼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 열등감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닌데, 그쵸? 그래서 열등감은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열등감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중요 부분까지 알아봐야 제대로 알아봤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뭐가 중요하냐?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열등 컴플렉스, 우월 컴플렉스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극복은 안 하고 뭐뭐가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해. 좀 나아야 되는데 계속 이러고 있거나 그죠? 아니면은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시하고 변명하기에 바쁜 거예요. 친구가 없는 게 이게 내가 키만 컸어도 친구가 있었다니까. 머리에 모발만 덥수룩했어도 친구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였죠? 바로 열등 컴플렉스였죠. 그쵸?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열등감이 잘못하면은 열등 우월 컴플렉스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열등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근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열등감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의 자신감이라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자신감이라던가 보람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열등감이 잘못될 경우에는 열등 컴플렉스, 우월 컴플렉스로 완전히 부정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본래적으로 우리의 자신감과 보람이라는 것을 향상시키고 키워 나감으로써 우리를 발전시키는 어떤 긍정적인 순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들러는 이거를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 열등감을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라이프 스타일과 인격 형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봤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죠? 인격을 형성해 나간다. 기억나시죠? 그게 뭐다? 우리가 내가 가진 열등감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자신감으로써 보람으로써 다른 부분을 훨씬 더 극대화함으로써 메꿔 나감으로써 이런 것들을 얻어가는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극복하지 못하고 우월감만 계속 추구하면서 변명이라던가 속임만 반복하는가. 이것은 개인의 어떤 그러한 마인드라든가 행동 이런 거에 달려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인의 이러한 차원에서 봤기 때문에 이러한 아들러의 심리학을 우리가 개인 심리학이라고도 부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아들러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프로이트의 방어 기제 중에 아들러가 왜 보상에 이제 초점을 맞췄는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열등 컴플렉스가 무엇인지, 우월 컴플렉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관 열등성이 무엇인지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과 방향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열등감을 나는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단독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결핍과 열등감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나를 만나고 있구나. 간접적으로 나와 소통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실 거고. 그쵸?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열등감으로만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동인으로서 리비도가 아니죠. 그죠? 리비도가 아니라 보상이 행동의 원동력으로서 삼아서 아들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게 자신감을 가져다 줄 수 있게 하는가. 네, 이것이 바로 오늘 영상의 아주 총체적인 어떤 그런 핵심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